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시원하면서도 아주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강아지 몸빼 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빼 바지의 패턴이나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원단은 얇고 시원한 원단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오리런 패턴을 조금 수정해서 강아지 몸빼 바지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윗부분에는 이 소매가 없는 나시 스타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기본 패턴에서 나시 패턴으로 수정하는 영상 있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지 부분은 몸빼 바지에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원래 폭의 한 1.45배 정도 되도록 폭을 조금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허리 밴드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지의 양쪽 옆선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이 바지 원단은 올이 잘 풀리는 원단이라 바지 밑단은 미리 오버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은 이렇게 안이 비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고 시원한 원단을 저는 사용해 주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친핀을 좀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 이 원단은 좀 많이 움직여요. 약간 인견처럼 좀 움직이기 때문에 스친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옆선을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박음질이 끝난 옆선은 오버록 해주세요. 바지의 양쪽 옆선을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제 바지 밑단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밑단의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동그랗게 박음질 해줄 건데 동그랗게 박음질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밑단을 먼저 박음질 한 후에 옆선을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그 후에 바지의 밑단에 고무줄을 껴주기 위한 덧댐 원단을 한 번 더 박음질 해줄 거예요. 원단을 안끼리 마주 보도록 접은 다음 시접 방향 맞춰서 놓고 박음질 해줄 텐데 우리 시보리 박음질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바지를 재단할 때 시접을 따로 넣어주고 그 시접을 접어서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지 있는 부분은 좀 둥근 부분에는 신축성이 좀 적은 원단들은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박음질 하실 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저처럼 덧댐 원단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바지단을 접어준 후에 박음질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주었고요. 저는 원단의 겉이 안으로 가고 원단의 안쪽이 겉으로 나오도록 놓고 박음질 해주었는데 이렇게 하면 시접이 보이진 않아요. 반대로 놓고 시접을 보면서 박음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지의 밑단에 고무줄을 껴주는 덧댐 원단을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덧댐 원단을 안끼리 마주 보도록 반 접고 시접 방향 맞춰서 놓은 다음 우리 시보리를 박음질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놓고 박음질 해주시면 되는데 시보리는 이제 원래 둘레보다 더 짧게 재단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밑단 길이와 똑같이 재단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재단할 때 밑단에 시접을 넣어준 다음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박음질이 끝난 밑단은 오버록 해줍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시접을 박음질이 된 시접을 몸판 쪽으로 눕혀서 시접을 고정시켜주는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밑단에 고무줄을 껴줍니다. 고무줄의 길이는 전체 밑단의 길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적당합니다. 바지를 조금 이렇게 헐렁하게 입기 원하면 3분의 2 정도 하시면 되고, 이 엉덩이나 다리 부분이 딱 이렇게 몸에 밀착되게 하기 원하시면 2분의 1까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고무줄을 다 껴주었다면 양쪽에서 고무줄을 두세 번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이제 바지의 허리에 허리밴드를 박음질해 줄 거예요. 허리밴드 원단을 안끼리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준 다음 바지와 시접 방향 맞춰서 놓고 박음질을 해줄 텐데, 이때 중요한 게 요 바지는 지금 완성선까지 다 박음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끝에 맞추는 게 아니라 허리밴드가 밖으로 1cm 더 나온 지점에 맞춰서 놓고 박음질을 해주셔야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옆 라인 길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지는 지금 밑단 고무줄까지 다 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완성선이 다 박음질이 된 상태고 허리밴드는 시접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허리밴드가 1cm 더 긴 게 정상입니다. 바지와 허리밴드를 시접 방향 맞춰서 박음질 해줍니다. 이때 허리밴드의 양쪽 시접이 바지보다 바깥으로 1cm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바지와 연결된 허리밴드의 시접은 밖으로 1cm 나와 있는 게 정상이고, 이제 허리밴드에 고무밴드를 껴줍니다. 이때 고무밴드의 길이는 우리 바지 폭 넓혀주기 전 상태, 그러니까 등판의 폭과 같게 하면 돼요. 등판의 폭에서 여유분 1cm만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고무줄 껴준 상태예요. 저는 고무줄 껴준 상태인데 요 완성선 위치에서 고무줄을 한 0.5cm 정도 빼서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상의 원단은 약간의 요철이 있는 신축성 좋은 원단을 사용했고요. 바이어스를 달아줄 텐데 바이어스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라줘야 되지만 이 원단처럼 신축성이 좋은 원단은 그냥 푸서 방향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앞판 밑단에 껴줄 고무줄도 준비합니다. 먼저 앞판과 등판의 목둘레에 바이어스를 달아줄 거고요. 이 원단은 굉장히 좀 얇은 원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끝이 뚜루루 말리는 경우가 있고요. 바이어스를 해줄 때는 원단의 안쪽에 바이어스의 겉을 놓고 바이어스 폭의 4분의 1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원단과 바이어스를 함께 당기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우리가 미시를 날라리살을 사용하고 또 코아살을 사용할 경우는 늘어나도 원단이 좀 늘어나도 튼튼하지만 일반 실을 사용할 경우는 입고 벗을 때 원단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이 실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좀 당기면서 박음질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겉으로 돌린 다음 바이어스를 반 접고 그걸 또 시접 포함해서 접어준 다음 원단에 박해서 바이어스를 마무리해 줍니다. 이때도 처음 당겼던 것과 같은 힘으로 살짝 당기면서 박음질 해줍니다. 앞판 목둘레에도 같은 방법으로 바이어스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앞판 밑단에 고무줄을 껴주기 위해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밑단의 시접을 안으로 접어준 다음 박음질 해주는데, 앞판의 밑단은 곡선 부분이어도 이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박음질 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앞판의 밑단에는 폭이 얇은 납작 고무줄을 껴줍니다. 앞판 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길이가 적당합니다.
고무줄 껴준 양쪽 끝은 박음질 해주는데 여러 번 대박음질해서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상의의 진동둘레에도 바이어스를 박음질 해줄 거예요. 앞판이나 등판의 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어깨 끈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바이어스를 박음질 해줄 텐데, 이 앞판과 등판 사이의 어깨끈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우리가 원래 패턴에서, 기본 패턴에서 이 끝나시 스타일의 패턴을 만들 때 잘려나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요거는 끝나시 패턴 그리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잘려나간 길이만큼 어깨끈을 해줍니다. 기본 패턴에서 끝나시 패턴으로 수정할 때 잘려나간 길이만큼 어깨끈을 해주고 진동둘레에 바이어스를 박음질 해줍니다. 앞판이나 등판의 옆선에서부터 박음질 시작할 거예요. 본인이 편하신 부분 먼저 해주시고 저는 등판에서 박음질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바이어스의 겉과 원단의 안쪽에 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이제 등판 바이어스 박음질이 끝나면 어깨끈 길이만큼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저는 6.2cm가 잘려나가서 6.2cm만큼 건너뛴 다음 앞판을 연결해 줄 거예요. 바이어스가 꼬여 있을 경우 바이어스 잘 펴서 이 위치 바뀌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되세요. 앞판에 목둘레 선부터 시작을 할 거고, 앞판의 안쪽에 바이어스에 거치 가도록 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접 방향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 앞판의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또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위치 잘 체크해서 박음질 해줍니다. 앞판과 등판이 바이어스로 연결되었어요. 이제 겉으로 돌려준 다음 바이어스 반 접고, 반 접은 상태에서 기존에 박음질된 시접을 덮고 또 박음질 해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 일반 바이어스 박음질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 어깨선 부분 왔을 때는 양쪽 바이어스를 접어서 그걸 또 반 접어준 다음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의 나시 원단이 굉장히 얇고 또 원단이 이렇게 끝이 말리는 원단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원단이 좀 말을 안 들어서 조금 박음질이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의와 바지를 연결할 거예요. 영상처럼 허리밴드를 딱 접고 그 위에 상의를 올려놓고 박음질 해줄 거거든요. 이 바지 허리밴드를 이렇게 영상처럼 딱 접어주면 허리밴드와 바지를 박음질했던 시접이 나와요. 그 시접과 상의를 박음질 해줄 거고, 상의는 겉이 이렇게 바지와 마주 보도록 놓아주는 거예요. 바지의 겉에서 허리밴드를 접고 그 위에 이 상의를 놓고 박음질 할 텐데, 이때 바지와 상의를 함께 당겨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지금 바지에는 고무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상의 원단은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원단이라서 이렇게 함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바지와 상의를 함께 당겨서 원단이 다 펴진 상태에서 박음질 해주셔야 되고, 이때 중요한 게 바지의 고무줄이 같이 박음질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무줄은 어느 정도 좀 두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가면서 고무줄이 딱 바깥쪽, 그러니까 바지와 허리밴드의 시접 부분과 상의의 시접을 맞춰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등판과 바지가 연결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진짜 우리 고무 바지처럼 허리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의와 바지가 함께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바지와 허리밴드를 박음질한 부분, 그리고 상의, 요 같이 박음질된 시접 부분을 바지 쪽으로 눕혀서 고정시켜주는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 후에 앞판과 등판의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앞판과 등판의 옆선이 영상처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마주 보도록 시접 방향 맞춰서 놓은 다음 옆선을 박음질 해주세요. 먼저 상의와 허리밴드 그리고 바지를 박음질 해주었던 시접을 바지 쪽으로 눕혀서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때도 당연히 원단을 당겨서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판과 등판의 옆선을 박음질할 차례예요. 앞판과 등판의 옆선을 겉길이 맞춰서 시접 방향 맞춰서 놓은 다음 박음질 해줄 텐데, 이 앞판과 등판의 옆선을 딱 맞추게 되면 우리 그 허리밴드 밑에 부분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길이를 맞춰서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옆선은 필요하면 오버록을 해주시고요. 이 옆선은 등판 쪽으로 눕힌 다음 시접을 고정시키는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오늘은 여름에 귀여우면서도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강아지 몸빼 바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몸빼 바지의 패턴과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